자, 오늘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미분된 거. 펑션 자체가 미분이 된 거. 그 다음에 periodic 한 거. 그 다음에 direct delta. 요거는 펑션 자체가 바뀐 거. 그 다음에 E의 AT. E의 AT가 있는 거는 translation shift인데 frequency 도메인에서 shift였고, 그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한 게 타임 도메인에서 shift. 타임 도메인에서 shift가 있을 때, shift가 있을 때 exponential 있죠? 그런 관계 했었고요. 오늘은 폴리노미얼 합니다. 폴리노미얼 하고 남은 거는 컨볼루션. 오늘 다 할 것 같아요. 컨볼루션 하고 나면 인티그럴은 별거 없어요. 컨볼루션이 아주 스페셜 케이스에 불과합니다. 자, 폴리노미얼인 건 뭐냐? 앞에 폴리노미얼이 파워로 붙은 거예요. 파워로. t의 n승이라고 펑션 앞에 뭔가 붙은 거예요. 공식만 먼저 얘기하면 마이너스 1의 n승에 n번 미분하면 됩니다. fs를.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네, 이걸 약간 변형시키면 요 ft가 이 중에 뭐라도 상관없겠죠, 그죠? 요 ft가 요런 거일 수도 있고 미분될 수도 있고 요 ft가 피리어딕이 될 수도 있고 요 ft가 디렉트 델타일 수도 있어요, 그죠?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 ft가 미분이면 n번 미분이면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될까? 쭉 적어볼 수 있겠죠? 이게 m이라고 할게요. 여기 n이 있으니까 n번 미분된 거면 어떻게 돼요? s에 n번 미분하고 fs. 지울 수가 없구나. 다행이다. 이 정도는 지울 수가 있네. ys. 그 다음에 s에 n-1의 f0 마이너스 s의 n-2의 f'0. 그래서 얘의 파워와 얘의 오더가 합치면 n-1이죠. 오더가 제로잖아. 미분의 오더 1이죠. 합치면 n-1. 미분의 오더가 2가 되겠죠. 땡땡땡땡. 그래서 어디까지 할 거야? n-1이니까 결국에는 하나 있으면 n-2가 되겠고요. 그죠? 마지막은 n-1로 끝나겠죠. 얘의 오더와 얘 파워와 오더가 합치면 얘보다 1이 작은, 그렇게 쫙 적으면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될까? 요거는 마이너스 1의 n승에 d의 n승에 dsn에 요 위에 있는 거 여기 적으면 되겠죠. 피리어딕이면 어떻게 될까? 하면 되겠죠. 펑션 자체가 변했을 때는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겠다. 그게 되면 뭐가 좋을까? 이게 되면 미분 방정식 풀기가 좀 좋겠죠. 우리 미분 방정식 풀 때 코시 오일러 이런 거는 풀 수 있었지만 하필 이렇게 됐다. 못 풀잖아. 그죠? 딱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근데 요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t의 제곱에 미분 3번 된 거 하면 되지. 별거 없어요, 그죠?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럼 우리는 중간고사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을까?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 훨씬 더 강력한 도구인 거죠. 훨씬 더 강력한 도구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컨볼루션이랑 인테그럴 할 텐데 요거는 뭐 세트로 함께 할 수 있고, 요거는 따로 이제 강의 말미쯤에 딥러닝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뒷면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식은 이러하고, 이그젬플 하나 풀어보죠. 자, t의 sin kt 하나가 있네, 그죠? 마이너스 1에 미분하면 되죠. 뭘 미분할까요? s제곱 플러스 k제곱의 k. 얘를 미분하면 되죠. 저런 미분하기 힘들 때는 딱 미분이 바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체인룰을 쓰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d의 s제곱 플러스 k제곱에 대해서 미분합시다. 그러면 s제곱 플러스 k제곱 d의 s 뭐 이런 형태가 되겠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하나 튀어나오고 제곱되죠. 마이너스 하나 튀어나오고 제곱되니까 s제곱 k제곱에 제곱되고, 얘는 es가 되겠네요. 그죠? es. k가 하나 남아있구나. k.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단순 미분이니까 코사인도 하나 해볼까요? t의 코사인 kt를 하면 마이너스 1에 d ds s제곱 플러스 k의 s. 얘는 미분을 두 번 해야 되네. 조금 더 아리까리하지만 s에 대해서 미분 한 번 하고 밑에 거에 대해서 미분 한 번 하면 되겠죠. s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s제곱 플러스 k제곱분의 1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합치면 이렇게 돼요. 자, 요거는 외우시면 됩니다. t sin kt, 여태까지 sin kt나 cosine kt를 외웠는데 t sin k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제곱입니다. 제곱이 되고 2의 sk가 올라가고요. t cosine kt는 제곱입니다. s제곱 마이너스 k제곱 있어요. 외워두시면 편해요. 왜냐하면 역변환을 하잖아.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제곱이 형태를 본 적은 없죠. 그죠? 제곱이 됐을 때 이거 외워듣고 있으면 제곱이면 저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역변을 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워두시는 게 편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다음 이그젬플을 보면 t에 2에 3t인가요? t에 2에 3t. 오케이. t에 3t가 있다. 자,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어떤 관점이 있나요?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쟤를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관점? 4번, 6번. 그죠? 4번으로 봐도 되고 6번으로 봐도 되죠.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4번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4번 기준으로 보면 익스포넨셜이 있는 거니까 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는데 s가 s-3으로 간 거예요. 2의 t는 마이너스니까 s-3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s제곱이죠. 그죠? 그럼 s제곱 대신 s-3의 제곱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폴리노미얼 기준으로 봅시다. 폴리노미얼 기준으로 보면 1차니까 마이너스 dds가 되겠고요.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s-3분의 1 하면 똑같죠. s-3의 제곱분의 1.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갈수록 이게 섞이면 섞일수록 이제 컨볼루션 가면 또 다르게 볼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고. 미분 방정식 한번 풀어볼까요? 이전까지 풀 수 없었던 미분 방정식을 하나 풀어봅시다. 이건 뭐 이전까지 풀 수 있었겠네. 이건 뭐 이전 방법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네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너무 쉽죠? S제곱 X, S, 마이너스 S의 F0, 0, 마이너스 F' 0, 1, 플러스 16, XS는 코사인 4t, S제곱 플러스 16분의 4. 그럼 XS는 정리하면 S제곱 플러스 16의 제곱의 S 플러스 S제곱 플러스 16의 1. 제곱이 있네? 제곱이 있는 거는 우리가 외우는 공식이 하나 있죠? 제곱이 있을 때 요거 아니면 요거다. 근데 위에 거네요, 그죠? ESK. ESK 8분의 1. S제곱 플러스 16. 코사인이 그죠? 4분의 1. 끝났네. 8분의 1에 사인, t 사인 kt, t 사인 4t. 플러스 4분의 1에 코사인 4t. 그죠? 아, 사인 4t구나. 사인 4t. 사인. 네. 자. 그 코사인 4t에서 라플라스로 넘어갈 때 S제곱 플러스 16분의 4가 아니고 S가 응? 요거? 제 위에 그 위에 요거? 아. 이게 S구나. 그러네요. 뭐요? 4. 요렇게 되죠, 그죠? 그래도 요건 요렇게 나올 거예요. 이건 미리 계산해서. 자, 증명을 해봅시다. 과연 그러한가? 증명. 귀납적 증명. 증명 한번 해보죠. proof. 자, 그걸 하기 전에 먼저 레이비니츠 룰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이런 인테그랄이 있다. y제에서 y1까지 조금 여유 있게 적읍시다. 자, 특정 구간에 대해서 이런 인테그랄이 있다. 근데 요거를 y에 대한 적분이죠. y에 대한 적분인데 x에 대해서 내가 미분을 하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 룰에 따른 증명은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x가 편미분으로 안으로 들어간다 예요. 이렇게 하면 x가 편미분으로 안으로 들어간다. 레이브니츠 룰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f와 미분된 f가 컨티뉴어스 하다는 조건이 있고 도메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레이브니츠 룰을 이용해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귀납법적으로 증명해보죠. n이 1일 때 증명하고 그 다음에 귀납법적으로 증명은 어떻게 합니까? n이 k일 때 증명하고 n이 k일 때 참이라고 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라는 걸 보면 되겠죠. 1일 때 하나 증명하고 이래해 여기 k일 때도 그러해 k까지는 어떻게 해요? 가면 되죠. k번 반복하면 k까지 가잖아. 그리고 만약 k가 참이라면 k 플러스 1도 참이야. 그러면 무한까지 참을 수 있죠. 이렇게 귀납적으로 증명 한번 해보죠. n이 1이다. 그러면 우리가 df, ds를 f를 한번 미분해 봅시다. f를 미분한다는 거는 f는 뭐예요? f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잖아. f는 0에서 인피니티까지 e의 마이너스 st ft dt잖아요. 그죠?
근데 t에 대한 적분을 s에 대해서 미분한다. y에 대한 적분을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안에 편미분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편미분으로 쏙 들어가면 되겠다. rho s, e에 마이너스 st, ft, dt.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편미분으로 들어가면 뭐가 튀어나올까? 마이너스 t가 튀어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t에 e에 마이너스 st, ft, dt니까 제로에서 인피니티까지. 그럼 뭐예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인데 t에 ft에 대한 마이너스가 붙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되죠. 간단하죠? 증명이 끝났네. 이렇게 1일 때 간단하게 증명했습니다. 몇 번 반복하면 K일 때 이제 성립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K일 때 성립한다는 것은 이 말이죠. K일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에요. 요게 자, 여기까지 이제 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해보세요. K번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돼요. 어슴이라고 하지만 해보면 돼요. K를 한 100으로 잡으면 피곤하긴 하겠다. 그죠? K를 2로 잡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된다고 치고 K를 1로 놔도 되지 사실 뭐. 그죠? 자, 패턴을 보긴 봐야죠. 몇 번에서 패턴을 봐야 되고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얘를 한번 DDS에 대해서 미분해 볼게요. 이쪽 사이드 이쪽 사이드 적분하면 안에 편미분으로 들어가죠. 편미분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t 하나 튀어나오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t 하나 튀어나오니까 결국 마이너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t의 k 플러스 1의 ft가 되겠죠. 그죠? 이쪽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쪽만 보면. 자, 이쪽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이쪽에 대해서 미분합시다. 이쪽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쪽에서 대한 미분한 게 k 플러스 1에서도 같은지 보는 거예요. 이쪽 결과하고 이쪽 결과하고. 이것도 미분할게요. 요거 미분하면 d분의 ds 마이너스 1의 k에 fk의 s니까 이놈은 마이너스 1의 fk 플러스 1의 s네. 그죠? 요놈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요놈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하고 같죠? 똑같이 미분한 거니까 그럼 얘하고 놓고 보면 마이너스 하나 1로 보내면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이 되겠네. 여기 k 빠졌네. 그래서 얘하고 놓고 보면 한꺼번에 보면 k 플러스 1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했던 요 형태가 그대로 성립을 하더라. 요 형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tk의 ft가 이렇게 되는 게 그대로 성립하더라. 그래서 인덕션으로 증명할 수 있죠. 디덕션으로, 귀납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죠. 귀납적 추론이죠. 귀납적 추론.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재밌다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내가 언제 한번 얘기한 건 보는 게 믿는 게 아니라 to see is to believe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엔 to see is to be constrained. 보는 거는 제한되는 거야. 보는 거 이상 생각을 못 해요. 여러분 이게 전체 같잖아. 사실 전체 아니지. 보는 거에 생각을 못 해.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적용해 봅시다. k 이퀄 1일 때, n 이퀄 1일 때 가장 단순한 세포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아메바. 아메바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열 정도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감각적 능력. 조금 더 진화된 거 뭐가 있어요? 아무거나 바퀴벌레 좀 그렇고. 파리.
파리는 열도 느끼고 시장한 배고픔도 느낄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어? 파리 잡아먹은 건 개구리. 개구리는 열도 느끼고 시장한 것도 느끼고 위협도 느낄 수 있을까? 아니면 감정도 있을까? 열받고 뭐 이런 두렵다, 무섭다 뭐 이런. 파리는 아마 무서운 게 없을 거예요. 파리는 고통도 없을걸? 개구리쯤 되면 고통이 있을 거예요. 고통이 어지간해서는 없어요. 고통을 수용할 만큼 뇌가 성장이 있지 않아. 자, 그 다음에 개구리 잡아먹은 건 뱀. 이렇게 징그러운 걸로 가냐? 강아지. 강아지쯤이 되면 뭐가 있어요? 애정이 있죠, 애정. 사람하고 이렇게 교류가 되잖아요. 그 다음 이제 인간으로 옵시다. 그러니까 요까지만 해도 의식은 있어요. 의식은 있고, 여기만 해도 의식이 아마 없을 거야. 의식이 있는 건 자기 상태를 아는 건데, 의식이 객관화는 못해. 타자처럼 바라보지 못해. 나는 나야.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얘 나야 라고 생각하지만 얘를 타자 입장에서 자기를 보지 못해. 근데 인간이 되면 자의식이라는 게 있어. 타자의 입장에서 봅니다, 자기를. 인간은 사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렇게 되면 뭐가 안 좋냐면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요. 미래를 생각하면 여러분 항상 불안하잖아요. 이게 안 좋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기는 거야.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봐요. 귀납법적 확장이잖아. 아메바, 파리, n 있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그러면 어쩌면 더 뛰어난 슈퍼 네이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아메바가 인간을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아메바 어떻게 인간을 알아요? 파리가 인간을 알 것 같아요? 뭔가 두려운 존재인지 잘 몰라. 이쯤 되면 알지. 인간도 뭔가 한 단계 뛰어넘는 뭔가를 알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전부가 아니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게 뭐 일종의 종교적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뭐, 귀납적으로 보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문은 우리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는 거예요. 학문은 좋은 거예요. 질문! 자, 폴리노미얼 별거 없죠?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컨볼루션. 드디어 이 마의 컨볼루션. 인류 역사를 바꿀 컨볼루션. 보도록 하죠. 2분 쉬었다 할게요.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서, 내가 대학원생이던 1998년에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술이 이렇게 세계적이진 당연히 않았고, 세계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전 세계 로봇 기술 조사를 다녔어요. 미국 조사하고요. 일본 조사하고요. 독일 조사하고요. 유럽도 조사하고요. 그 다음 한국 조사하고요. 조사할 때 이제 내가 대학원생이던 저는 한국에서 공부했으니까 연구실도 와서 이렇게 데모 보고 이렇게 가고 결론은 괜찮네. 잘하고 있네. 이 정도는 사실 진위는 별거 없네. 아주 훌륭하다. 탁월하다. 이래야 별거 있는데 그 당시로만 해도 기술적인 자신감이 사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인 평가도 그렇고 별로 안 좋았어요. 20년이 지났죠. 거의. 2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 다르고 또 여러 나라들을 조사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내 안에서는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의 기술이 일단 우리 연구실의 기술 혹은 우리 대학에 잘 하시는 선생님들 기술이 세계적 기술이고 필요하면 어느 대기업과도 맞짱 뜰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사실 있어요. 세월이 지났고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그래서 나의 선생님들의 역할은 나 같은 사람을 길러주는 게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자신감이 없던 학생들이 기술적 자신감을, 글로벌 경쟁력을 한번 갖춰보고 한번 맞짱 떠볼 만한, 우리 게 제일 좋아. 우리 기술이 세계에 제일 좋아, 이쪽은.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이제 그로업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역할이 있었고, 나의 역할들은 이제 여러분 세대들이 이제 맞짱 뜰 만한 기술을 가지고 이제 뛰어들어야지, 실제로. 맞짱을 떠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도 만들고, 실제로 어느 대기업에 가면 거기서 제일 좋은 기술들을 만들고, 실제로 맞짱 떠서 진짜 지배력을,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크게 하는 그 일들이 이제 여러분 세대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면 여러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선생님 세대 때는 기술적으로만 자신감이 있었지만 돈을 벌지 못했는 걸로, 여러분 세대는 돈을 보고 또 그 다음 세대는 또 통일도 하고 해야죠. 그죠? 언제까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술조사단이 쫙 다녔다고, 이렇게. 기술조사단이 쫙 다니면서 기술을 봤어. 시대가 정해지면. 자, 이것도 일종의 컨볼루션입니다. 두 가지 기술을 보는. 컨볼루션의 정의. FT와 GT의 컨볼루션의 정의는 자, 이게 컨볼루션이에요. 내가 1998년도의 기술을 보고 싶어 라고 T를 딱 정해줘요. 그럼 T는 정해지는 거예요. 나는 1998년의 기술을 보고 싶어. 그러면 미국, 일본, 독일, 유럽, 타오를 계속 바꾸면서 쫙 다 봐줘. 쭉 봐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2017년의 기술을 보고 싶어. T를 딱 정해줘요. 그럼 타오를 쫙 변화시키면서 이 두 개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조금 꼬였죠. FT라는 함수와 G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T-타오가 되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개의 함수가 곱이니까 두 개의 함수를 타오라는 걸 일단 먼저는 T가 정해져야 돼요. 먼저는 T는 정해지는 거고요. 일단 정해진 거예요. 이건 상수가 된 거예요. 상수가 되고 나서 이 두 개의 약간 꼬인 함수 두 개를 적분하는 거니까 쫙 타오를 쫙 변화시키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T는 정해진 상태에서 뭔가를 쫙 변화시키면서 보는 거예요. 보이죠? 일단 T가 정해지면 그래프 형태는 정해져요. 파란 거랑 빨간 거는. 그럼 타오를 쫙 변화시키면서 곱해진 거에 적분이가 영역이죠. 곱해진 거 영역을 보는 거예요. 노란색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저건 너무 단순하잖아. 너무 단순하니까 조금 더 일반적인 케이스들을 보면, 자, 여러분 교재에 이렇게 나가 있죠, 그죠?
왜 안 뜨냐? 자, 우리 제일 뒤에 있는 학생 미안한데 불 좀 꺼줄래요? 앞에. 이게 더 잘 보일 것 같아. 네, 됐어요. 자, FT라는 형태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GT라는 형태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뭐 어떻게 주어져도 모양은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HT라는 녀석이 결정되는데 내가 FT, DT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씩 보면 일단은 타우로 바꿀게요. 타우. F 타우하고 G는 마이너스 타우예요. 마이너스 타우. 그래서 여기 뒤집어졌어요. 마이너스 타우. 그래서 타우로 바뀌었죠. T가 타우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은 타우를 마이너스 타우를 T만큼 T는 주어진 거니까 상수예요. 그냥 상수로 보면 돼요. 트랜슬레이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뒤집은 놈을 T만큼 이동시킨 거라고. 그래서 요 놈이랑 F 타우랑 요 놈을 곱하는데 어떻게 곱하냐? 타우를 변화시키면서 곱하는 거예요. 타우를 변화시키면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쫙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타우가 변화되니까.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하나의 반응이 느리냐. HT라는 게 저렇게 있다. 그래서 H1, H2, H3를 구하고 싶다. 마치 97년도의 기술, 2007년도의 기술, 2017년도의 기술 이렇게 보고 싶은 것처럼 T를 정했다. 그럼 H0를 한번 봅시다. H0는 T가 0이죠. 0인 상태니까 F 타우하고 G 마이너스 타우를 곱했어. 곱하고 적분했는데 영역이 겹치는 영역이 없죠. 그럼 빵이야. H 값은 H0는 빵이고 H1은 트랜슬레이션이 조금 더 일어났죠. 그러면 적분을 통해서 영역을 구하면 살짝 올라가고 그다음 T2 가장 많이 겹쳤죠. 그러면 피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T3 계속 피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까지 가고 파란색이 빨간색을 벗어나면 다시 줄어들고. 그래서 이 H가 바로 T를 변화시키면서 본 H가 바로 컨볼루션이에요. 컨볼루션. 별거 없죠? 근데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도대체 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 한번 봅시다.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거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 적용한 거예요. 예를 들어 97년도만 해도 내가 대학원생 때만 해도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만 들으면 뭐 컨볼루션 저거구나 오케이 뭐 저 정도 끝날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요. 일단은 이미지에 대해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요 그림을 보고 이해가 질문이 있는 학생. 별거 없죠? 이게 컨볼루션이에요. 이거 개발한 사람도 뭐 크게 뭐 유용한 테크닉이겠네 뭐 그 정도만 생각했을 거예요. 임팩트를 생각하지 못했겠죠. 인류 역사에 미칠. 근데 사실 뭐 인류 역사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는데 그게 뭐 대단한가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컨볼루션을 쓰는 건 이미지 프로세싱입니다. 이미지 프로세싱을 할 때 T를 내가 딱 정했어. T를 딱 정하고 내가 이 주위를 훑어서 이거의 평균을 낸다고 생각합시다. A, B, C, D, E, F, G, H, I가 다 평균을 내는 9이니까 1/9. 각각이 9분의 1이다. 그러면 이만큼 컨볼루션 하면 여기에 딱 오는 거예요. 내가 T를 여기로 정하면. 근데 T를 왔다 갔다 해.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훑으면서 전체 이미지를 평균 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이 평균 되니까 이미지가 어떻게 됐어요? 블루어해지겠죠. 그죠? 평균을 내면. 그래서 이미지 프로세싱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오리지널인데 3칸씩 잡아서 평균 내서 여기다 왼쪽에다 넣어요. 여러분 오른쪽에 넣어. 그래서 쭉 움직이면서 넣는다고. 예를 들면 이렇게. 평균 내서 넣고, 평균 내서 넣고, 평균 내서 넣고. 이렇게 T가 움직이는 거죠. 평균 내서 쭉 넣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블루해지겠죠.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블루해진다고. 포토샵에서 많이 봤죠? 그거예요. 그게 컨볼루션이에요. 뭐, 그런 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왼쪽과 오른쪽을 잘 조합하면 에지를 찾을 수 있어요, 에지. 내가 에지의 그 특허 청구한 써보라 그랬죠. 다음 주에 물어볼게요. 에지를 찾을 수 있는데 가장 클래시컬하게 에지를 찾는 방법이죠.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하면 블루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더 블루어. 여기 매트릭스 보이죠? 평균이에요, 평균. 저기 매트릭스. 평균 내는 거예요. 자, 그다음 더 블루어. 혹은 더 블루어. 이게 컨볼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에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요런 식의 컨볼루션을 했다. 그럼 위아래가 변화되는 것만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평균은 일정한데 위아래 값이 변화되는 걸 보겠다 그러면 수평 라인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걸로 컨버루션 하면. 좌우로 변화되는 거 보고 싶다. 그럼 수직 라인이 보이겠죠. 수직 라인이 보이는 거고요. 대각선으로 보고 싶다. 아, 위아래 합친 거구나. 위아래 합친 걸로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대각선을 보고 싶다. 마이너스 1, 2, 제로니까 이쪽 방향의 변화가 있는 놈을 보고 싶다. 그럼 대각선 방향, 요 컴포넌트가 많이 뽑혔죠. 얘는 거의 안 뽑고 위에는 아예 없고요. 그죠? 이쪽이 많이 뽑혔죠. 그다음 반대로 보고 싶다. 뭐 이렇게 뽑히고. 자, 합치면 뭐 다이아고널 텀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게 보이고, 다 합치면 에이지 비슷하게 뽑히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내가 대학원생 때 들었던 강의의 전부였고, 그 이유도 뭐 별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 이제 뭐가 다르냐? 이제 뭐가 다른지는 우리 컨볼루션 하고 그러고 얘기합시다. 불 좀 켜줄래요? 다시 막판에 불 한번 더 꺼져요. 자, 그래서 컨볼루션. 자, 기본적으로 요 놈이 컨볼루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FT가 T가 0보다 작을 때는 제로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시스템은 내가 관심 있기 전에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회로 이럴 때 여러분 스위치 입력을 주기 전까지는 그 회로는 안정된 상태고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T가 제로일 때 FT가 제로면 컨볼루션에서 이 부분을 0이라고 놔도 무방하겠죠. 그죠?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어차피 값이 없었으니까. 요거 가정하면 얘는 제로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FT만 그러나 GT도 그럴 수 있잖아. GT도 만약에 T가 제로일 때 0이다. 그러면 GT는 T-타우니까 T-타우가 0보다 작을 때 의미가 없다. 즉 타우가 어떻게 되지? T보다 클 때. T보다 작을 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아, 쏘리. 의미가 없다 아니야?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적분을 하려면 이 구간에서만 적분을 해라. 적분을 하려면 요게 0이니까 T가 양일 때만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얘가 양일 때만. 얘가 양이라는 거는 얘가 양일 때만 의미가 있다. 얘가 양일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러면 타우가 T보다 작을 때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적분을 하려면 딴 데 적분할 필요 없고 GT가 타우가 T보다 작을 때만 적분을 해라. 그러면 이 부분 날릴 수 있죠. 싹 날리고 타우가 T보다 작을 때만 적분을 해라. 그래서 이 조건이 붙으면 빨간색이 되는 거고요. 이 조건이 붙으면 파란색깔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문제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컨볼루션의 일반적인 형태이고, 자, 오늘 이그젠플을 하면 딥러닝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어서 프루프를 하면 프루프는 넘어갈게요. 프루프는 넘어가고 바로 이그젠플로 갈게요. 그래서 컨볼루션은 그냥 보면 꽤나 복잡하다고, 조금 아리까리하고 복잡하고 그래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2의 타우 사인 t의 두 개의 컨볼루션을 첫 번째는 그냥 계산할 수도 있어요. 못할 이유는 없지. 제로에서 요 컨벤션을 쓸게요. t까지로 할게요. t까지. 순서는 타우 t 타우 타우. 순서는 타우 t 타우 타우. 타우 t 타우 타우. 오케이? 타우 t 타우 타우예요. 타우 t 타우 타우. 무슨 주문 같네. 타우 t 타우 타우. 학점이 A가 나올 것 같아 지금. 자, 이 타우 t 타우 타우.
이거 어때요? 하면 되죠? UV. 부분적분 하면 되죠. 그죠? 이 U라고 할까요? DV라고 하면, 그죠? DV 미분하면 이 타운 이거 똑같죠? DU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DU 미분하면 타우에 대해서니까 지금 우리가 타우를 주로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타우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가 되고요. V는 어떻게 돼요? V는 E 타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부분적분 하면 되죠? 그럼 U가 어딨나? V는 여기 있고 E 타우 사인 T 마이너스 타우인데 변화는 타우가 변하는 거죠. 제로 스틱까지 타우가 변해요. 타우가 마이너스 VDU 플러스 코사인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렇게 되죠. 또 나오네? 또 부분적분 하면 되겠죠? 그럼 사인이 나오겠죠? 똑같은 텀이 하나 나올 걸 앞에 거. 그럼 뭐 주고받고 하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계산하면 2분의 1 E의 T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 계산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도 돼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결과는 뭐냐?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곱이다. 그냥 받아들이면 별거 아닌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해요. 그냥 뭐 이렇다고 넘어가면 별거 아니에요. 곱하면 되겠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태까지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미분을 대수로 바꾸는 역할이 있었는데 그리고 엑스포넨셜이 거기에 신비하게 관여를 했는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곱,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곱,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단순히 곱해지는 게 타임에서 뭔가 복잡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하잖아? 여기서 단순하다는 거는 프리퀀시 측면에서는 아주 펀더멘탈한 오퍼레이션일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처럼 프리퀀시 입장에서 굉장히 펀더멘탈 오퍼레이션을 타임 도메인에서 찾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뭔가 우리 비밀 하나 발견했구나. 저것이 바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펀더멘탈한 거를 우리 언어로 타임 도메인에서 표현하는 거구나. 이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나면 왜 이 컨볼루션이 딥러닝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는지도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건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 두 개의 컨볼루션은 그냥 곱인 거야. 그러니까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뭐예요? S-1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뭐예요? S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거에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면 그게 이게 나올 거라는 거지. 공식만 적용한다고 치면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파셜 프랙션을 할 수 있죠. 파셜 프랙션 하고 나면 쉽죠. 2의 t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sin t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코사인 t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우니까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걸 한번 보죠. 자, 여기까지 질문이 있어요? 혹시? 컨볼루션 자체에 대한 거나 스트레이트포워드 하죠. 조금 더 아리까리한 걸로 가보죠. 자, 뭐 이 정도 되면 true, false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나왔어. 우리 기억 속에 없는 거잖아. 여러분 기억 속에 아까 내가 요거까지 외우라 그랬죠, 그죠? t sin t. 이거는 E sk겠죠? 요런 건 있고, 혹은 t cosine t도 있죠.
요거는 이제 요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곱이 있을 때 위가 2의 sk거나 s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면 메모리에 있는데 얘는 제곱인데 위에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s를 막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가만히 보면 제곱이니까 두 개로 갈라칠 수 있겠다, 그죠? 제곱이니까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이렇게 곱으로 나타난 거는 각각의 컨볼루션이다. 각각의 컨볼루션이다. 그러면 얘 k 하나 주고 k-1로 나누고 k 하나 주고 k-1로 나누면 각각은 sin kt니까 k분의 1의 sin kt 컨볼루션 k분의 1의 sin kt가 되겠는 거죠. 그러면 k분의 1이 k제곱으로 나오고요. 0에서 t까지 t, 타우 t, 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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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타우 타우 sin k 타우 times sin k 타우 마이너스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가 sin 공식을 써봅시다. sin a 곱하기 b는 2분의 1의 cosine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osine a 플러스 b 이 공식을 적용을 하면 sin a 플러스 b는 저렇게 쭉 적으면 2k 제곱분의 1에 cosine 2k 타우 마이너스 kt 마이너스 cosine kt d 타우가 되고요. 요거를 계산을 하면 2k 3승분의 1에 sin kt 마이너스 kt cosine kt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컨볼루션에서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t예요, t. 최종적으로는 t밖에 없어.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1997년도의 기술 수준을 각 나라에 대해서 정리해봐라. 그러면 기술력 합하면 50점. 뭐 이런 거죠. 타우는 각 나라에 대해 조사한 거 혹은 타우는 쫙 변화시키면서 연산한 거. 그래서 중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97년도에는 50점이었어. 2007년에는 70점이었어. t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펑션 오브 ht라고 했잖아요. 컨볼루션은. t만 남는 거예요. 자, 컨볼루션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인티그랄은 컨볼루션에서 바로 나옵니다. 인티그랄은 컨볼루션에서 그냥 바로 계산이 됩니다. 어떻게 계산이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거에 1을 컨볼루션 하는 거야, 1. (1을) 컨볼루션 하는 거야. 1을 컨볼루션 하면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뭘까요?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곱하기 1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1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분의 1이죠. 즉 라플라스 트랜스폼 of 인티그럴 1을 컨볼루션 했으니까 있으나 마나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라플라스 트랜스폼 of 인티그랄은 s분의 fs다. 바로 나옵니다. 인티그랄은 마지막 토픽 인티그랄이에요. 컨볼루션 끝났어요. 컨볼루션 다음에 인티그랄이에요. 그래서 이 인티그랄은 컨볼루션에서 직접 바로바로 도출이 되고요. 그래서 역변화는 몇 개 풀어보면
놈은 s분의 1이 있으니까 인티그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인티그럴. 그래서 요 놈의 적분한 거에 인티그럴이라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걸 적분한 거는 사인이니까 인티그럴 제로스 t까지 sin t dt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면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나올 수 있겠다. s를 하나 더 붙여볼까요? 자, s를 하나 더 붙여봅시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가능해요. 이걸 어떻게 볼 거냐, 도대체. 세 가지, 최소 내가 생각해도 그냥 쉽게 생각해도 세 가지는 가능해. 뭐가 가능할까? 뭐가 가능할까? 컨볼루션으로 봐서 그렇죠. s제곱분의 1 이거 t죠, 그죠? t하고 sin t의 컨볼루션으로 볼 수 있겠다, 그죠? 좋습니다. 또 인티그럴, 그렇지. 인티그럴도 볼 수 있어요. s분의 1 빼내고요. 너는 인티그럴이야. 얘의 인티그럴이야. 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얘의 인티그럴이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하나 더. 원래 등잔 밑이 어두운 거야. 항상 해오던 건데. partial fraction. 항상 해오던 거잖아. 이걸 몰랐으면 당연히 했어, 그죠? partial fraction에서 풀어도 되고요.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S3승분의 1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뭐 어느 걸 계산해도 다 똑같은데 계산하면 답은 t-sin t가 나옵니다. t-sin t가 나오고요. 그럼 그 밑에 있는 3승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삼승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컨볼루션으로 볼게요. 인티그럴을 볼게요. 인티그럴을 보면 얘를 한 번 더 적분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티그럴을 본단 말은 s분의 1 빼고 얘 s제곱 플러스 1분의 1 그러면 얘의 적분이잖아요, 그죠? 제로스 t까지 타우 마이너스 사인 타우라고 할까요? d타우 계산하면 2분의 1에 t제곱 플러스 코사인 t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간단한 이그젠플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볼테라 이퀘이션. 여러분 장래 유망한 직장 중에 하나가 보험 계리사죠. 보험 계리사는 여러분 재미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직장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계도 잘 해야 되고 딥러닝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보험 상품이 얼마의 값을 매겨서 팔 건가 중요한 결정이기도 하고 보람되기도 하고 전문성도 있을 건데 뭐 더 이상 요즘은 이렇게 옛날 이퀘이션 쓰지 않겠지만 한때 보험을 예상할 때는 볼테라 이퀘이션을 썼어요. 거기에 컨볼루션이 간단하게 들어갔다고. 요즘은 아마 현업에 가면 훨씬 더 복잡한 이퀘이션들이 쫙 있을 거예요. 추세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막 딥러닝도 들어가서 이런 경우면 저런 경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예를 들면 ft는 3t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제로스 t까지 f타우 2의 t 마이너스 타우 d타우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되죠. fs는 3 s 3승분의 2
마이너스 S 플러스 1 플러스 인티그랄이네. 인티그랄이니까 S분의 1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인티그랄보다는 컨볼루션이에요. 컨볼루션. 요거는 FT 컨볼루션 ET죠. 그죠? FT 컨볼루션 ET죠. 그러니까 FS 곱하기 2의 T S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주고받고 하면 FS는 간단하게 나오고요. 여기서 FT도 간단하게 나오죠. 3승이니까 2 맞죠? T제곱 마이너스 4승이니까 3. 3 팩토리얼이 얼마예요? 3이 6. 이게 2 팩토리얼이면 2, 3. 그쵸? 마이너스 T 3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S 플러스 1이 두 개지? 턴 바이 턴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볼테르 이퀘이션 간단하게 풀었고요. 여기까지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마지막 남은 이그젠플은 이것은 이때까지 배운 모든 거를 다 조합해서 풀어야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볼 거고 오늘은 이 컨볼루션 의미를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불 좀 꺼줄래요? 컨볼루션 얘기를. 여기 있는 자료는 딥러닝에 대한 거 잠깐 얘기할 텐데 앞에는 뭐 이렇게 이것저것 다 있는데 다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없고요. 혹시 딥러닝 관심 있는 학생들 있으면 좀 보고요. 컨볼루션이 어떻게 기여했는지만 얘기를 할게요. 컴퓨터 되게 느리다. 자, 딥러닝이라는 게 어떻게 역사적인 변화를 일으켰나? 지능이란 뭘까? 여러분 지능이 뭐라고 생각해요? 지능의 정의는 불확실한 상태에 대해 가장 합리적 선택을 내리는 결정 능력이 지능이에요. 판단 능력. 그게 지능이에요. 지능이 뭘까? 지능. 사람들이 궁금해했겠죠? 근데 이 공학이 때로는 이런 철학적 혹은 과학적 답변을 하기도 해요. 지능은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과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공학이 답변을 한 거야. 지능? 그거 별거 없어. 그거 네트워크 무지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 네트워크에다 데이터를 무지하게 많이 때려 넣으면 거기서 지능은 알아서 생겨. 이게 인류가 찾은 답입니다. 그게 딥러닝이고요. 근데 그 지능 중에서 가장 하위 레벨의 지능, 가장 하위 레벨 지능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뭐죠? 물병. 가장 하위적인 레벨의 지능. 좀 상위적인 레벨의 지능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말고사를 다 다음 주에 볼게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망했다부터 생각해서 저 아저씨 왜 저러지? 그러면 뭐 이거 어떻게 막 복잡하게 순간적으로 복잡한 연산이 막 일어나잖아. 여러 가지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거는 상위적 레벨 지능이고요. 하위적 레벨 지능은 전혀 고민하죠. 이게 뭐죠? 스마트폰이요. 무슨 모양이죠? 네모요. 이런 게 하위적 지능. 근데 하위적 지능, 로레벨 AI에 대해서 답변이 나온 거예요. 뭐냐? 그거 그냥 네트워크를 무지하게 복잡하게 해놓고 데이터를 무지하게 많이 넣으면 거기서 알아서 지능은 생기는 거야.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뭐죠? 라고 물으면 여기서 이미지 보고요. 형상 보고요. 이미지에서 막 특징점 막 뽑아요. 형상에서 막 엣지 찾고 그래요. 이걸 막 종합해서 이건 물병이야. 물병일 가능성이 높아. 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인간들이 20년간 이런 걸 찾는 연구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한때는 컴퓨터 비전이 컴퓨터 비전이라고 해요. 한번은. 내가 대학원 때는 비전만큼 비전 없는 분야가 또 있을까? 왜냐하면 20년간 사람들이 비전 연구를 했는데 안 되는 거야. 되게 쉬워 보이지, 물병이라고 아는 게. 안 되는 거야. 20년을 죽으라 했는데. 여기서 피처를 막 죽으러 찾았어. 열심히 찾았어. 누가 이런 피처 얘기하면 누가 저런 피처 얘기하고 더 피처 성도 막 좋아졌어.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비전 없는 분야가 컴퓨터 비전인데 지금은 굉장히 비전이 있죠.
근데 딥러닝으로 때려 넣어봤더니 네트워크를 무지하게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데이터를 무지하게 많이 넣었어요. 그랬더니 걔가 알아서 피처를 찾아. 거기에 인간이 20년간 찾은 피처가 다 들어있어. 그리고 인간이 발견 못한 피처도 있어. 이게 지능. 우리는 그걸 피처로 찾아서 막 이렇게 막 찾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네트워크를 크게, 얼마나 크게? 무지막지하게 크게. 무지막지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많이, 얼마나 많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때려넣어서 수렴만 시키면 돼. 컨버지만 딱 시키면 그 안에 지능은, 피처는 다 찾아져 있고 지능은 다 구현이 돼 있더라. 그래서 위크 AI, 뭐냐? 별거 없어. 그냥 데이터와 네트워크야. 자, 조금 빨리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됐냐? 왜 안 됐냐? 뭐 역사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50년대만 해도 50년대, 60년대에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뭐 연구비가 무지하게 들어갔다고. 인간의 뇌를 모방한 것 같은 네트워크를 막. 근데 결과가 그렇게도 안 나와. 왜냐하면 너무 약해. 데이터가 조금만 바뀌어, 노이즈가 조금만 끼면 결과가 안 맞아. 뉴럴 네트워크는 한때는, 내가 대학원 때는 누가 뉴럴 네트워크 한다 그러면 야, 너도 갈 때까지 갔구나. 그렇게 연구할 게 없더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뉴럴 네트워크 이러면 너도 참 그래 힘내라 잘해보자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토론토의 힐튼이라는 아저씨는 끝까지 뉴럴 네트워크를 연구했어요. 대단하죠. 그 와중에도 아무도 뉴럴 네트워크 얘기 안 하고 이제 얘는 죽었다고 생각할 때 20몇 년째 계속 그것만 했어요. 한우물만 깊이 판 거야. 그러다가 그 아저씨가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를 러닝 학습을 시킬 때는 이 가중치를 이런 식으로 줬어요. 시그모이드. 우리가 보기에 좀 있어 보이죠. 그럼 미분하면 이렇게 가우시안 비슷하게 나오거든. 다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20년간 하다 보니까 별 생각이 다 들었나 봐. 가중치를 이렇게 주자. 주면 주고 말면 말고. 학습을 시키려면 시키고 안 시키려면 안 시키고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학습을 때려쳐. 이렇게 주자. 가중치를. 그랬더니 성능이 확 좋아졌어요. 20년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콜럼버스의 달걀이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년의 결정체예요. 일종의. 힐튼. 2011년에 힐튼이 발표한. 두 번째, 여기 컨볼루션이 나와요. 자, 인간의 이미지를, 이게 인간 이미지야. 이미지를 네트워크를 무지하게 복잡하게 해서 학습을 하는 거야. 요만큼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요만큼. 그 다음 이거에 대해서 또 이만큼 컨볼루션에서 학습. 또 이거에 대해서 컨볼루션. 그럼 이미지가 크니까 요만큼 하면 요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럼 점이 있냐, 없냐. 그다음 한 번 더 하면 좀 더 크겠죠? 직선 눈썹이 있냐, 없냐. 한 번 더 하면 눈이 어떤 모양이냐. 또 한 번 더 하면 얼굴의 전체적인 형상이 어떤 모양이냐. 봐요. 엣지가 있냐, 없냐. 눈이 어떠냐, 코가 어떠냐, 입이 어떠냐. 저 위에 가면 인간의 전체적인 형상이 어떠냐. 컨볼루션 하면 할수록 뭐예요? 더 넓은 범위를 보죠. 넓은 범위를 보는데 워낙 네트워크가 크니까 넓은 범위를 다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힐튼 아저씨가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컨볼루션에서 보자. 컨볼루션에서. 그러면 좁은 것부터 넓은 범위까지 전부 다 볼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걸 단순한 펑션을 쓰자. 근데 그 아저씨만의 영향은 아니야. 또 다른 기술적 발전이 있었어. GPU라는 게 발전이 있어서 GPU가 있기 전에는 이게 데이터가 많다고 했잖아.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한 번 엔터를 치면 학습되는데 6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석사과정 동안에 전에 얘기했죠. 3번 엔터 칠 수 있는 거야. 한 번 칠 때마다 손이 떨리겠지. 이거 잘못 치면 난 다음 내년 2학기에 졸업을 못한다. 근데 GPU가 그래픽 유닛이지만 이런 병렬 연상에 최적화가 돼 있어서 CPU보다 훨씬 최적화가 돼 있어서 GPU를 쓰면 한 2, 3일 안에 이제 5, 6일, 2, 3일 안에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됐고 우리 연구실에서도 그래서 600만 원짜리 컴퓨터가 있는데 8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모릅니다. GPU가 무지하게 꽂혀 있어요. 트레이닝 시킨 용으로. 자, 그리고 또 무슨 노력이 있었냐? 데이터가 많아졌어요. 딥러닝이나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도 사이즈가 작을 때는 별 성능 차이가 없는데 사이즈가 많아져도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별로 성능이 좋아지지 않는데 딥러닝은 계속해서 성능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많아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미지넷. 이 이미지넷이 2011년도에 스탠포드에 있는 한 여성 교수님께서 몇 개야? 10, 100, 1000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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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1400만 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그 이미지가 일시백천만 2만 개의 카테고리를 갖고 있냐 없냐를 본 거예요. 아무거나 사진 찍어놓고 예를 들어 이거 찍었어. 이게 1400만 개의 사진 중에 하나야. 그리고 여기에 여기 지갑이 있고요. 여기 물병이 있어요. 라고 지갑, 물병 어쩌고저쩌고 한 게 2만 개인 거야. 다 라벨을 붙였어. 누가? 대학원생이. 대학원 가면 저런 걸 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노가다야. 그러나 이 노가다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인풋 대 아웃풋이 높은 노가다였다고 생각해요. 무지막지하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그거를 저 트레이닝에 넣었더니 오 마이 굿니스 서프라이징 한 게 나온 거예요. 처음에 딱 그 전까지 이제 뭐 테스트 퍼포먼스 경진대회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별거 없었는데 딥러닝이 처음에 딱 온 순간 3등인가를 했어요. 힐튼이. 다른 알고리즘들 1, 2등 하고 뭐. 근데 항상 비슷했거든. 퍼포먼스. 이미 세츄레이션 됐어. 여기 다 고놈고놈이야. 매년. 근데 힐튼이 코드를 풀었어요. 오픈했어요. 그리고 페이퍼를 발표했어. 다들 그 코드를 써본 거야. 데이터를 넣어보고.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는 1등부터 탑 10 중에 7개가 딥러닝이었어. 성능 확 뛰었고. 그 다음부터는 딴 알고리즘은 없어. 다 딥러닝이에요. 그리고 성능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데이터는 누가 갖고 있어요? 구글이 갖고 있죠. 그 데이터는 누가 공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공급하고 있죠. 지메일 쓰면서. 구글이 무서운 거죠. 지금 뭐 스테이트 오브 아트는 당연히 구글이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것도 벌써 오래됐죠. 구글에서 한 3년, 4년 전에 20개인가? 레이어를 무지하게 나가지고 트레이닝을 구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공개됐어요. 텐서플로우라고. 아예 그냥 오픈했어. 그래서 이제 딥러닝은 딥러닝 자체 이제 툴이 됐어요.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툴. 그리고 매트랩 쉽게 쓰죠. 그죠? 툴화된 거예요, 딥러닝은.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구글이 뭐 이게 클래리파이라고 아무 이미지나 넣어요. 아무 이미지나 넣으면 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 이미지가 뭐가 있다. 그 이미지 위치도 찾아주고요. 심지어는 안 본 부분도 얘기해요. 여러분 의자의 앞면을 트레인 시키잖아요. 의자의 뒷면도 예상해줘요. 인간이 하는 거 다 한다. 우리 인간보다 훨씬 잘해. 예를 들어 뭐 니콜 키드만 사진 중에 막 파마해가지고 굉장히 이상해진 사진 보여주면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데 딥러닝은 알아. 니콜 키드만이네. 인간보다 훨씬 잘해, 그런 건. 이제 쉬운 거는. 위크 AI는 이제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처음 발표할 때 이제 이 이미지를 구글이 오픈했죠. 이 이미지를 컴퓨터한테 보여주고 이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로봇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Two pizza sitting on top of a stove top oven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해석을 한 거야. 인간이 했다고 해도 믿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에 일어나는 게 별거 아니야. 인간의 머릿속에 일어나는 결국 그런 게 일어나서 인풋과 아웃풋은 똑같이 맞췄으니까 이게 인간이 하는지 기계가 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제. 인간도 어쩌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위크 AI에 있어서. 이거 보여주고,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머신이 스스로 말했어요. A group of people shopping at an outdoor market. There are many vegetables at the fruit stand. 머신이 말씀하시길. 저 정도는 이제 게임이 끝났다는 거지. 그래서 뭐, 기타 등등 있지만, 뭐, 얘는, 분명히 얘는 이제 싱귤러리티예요. 싱귤러리티는 특이점, 역사적 특이점. 그래서 원래 이 논문을 하면, 논문 발표를 하잖아? 그럼 다 적들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까대. 그게 틀렸고, 저게 안 맞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게 논문의 일반적인 형태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툼하다가, 논문에 게재되기까지 1, 2년 걸려요. 그게 이제 내가 공부할 때 시대고, 여러분들은 달라요. 딥러닝 논문 발표는 간증대회야, 이거는. 학술대회 가보시면 다 같은 마음을 품고 딥러닝을 찬양하고 있어. 내가 딥러닝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면 다들 박수. 딥러닝 그런 것도 하다. 이거는 간증대회야. 바뀌었어. 그 논문 출판 주기도 출판된 논문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는 논문을 인용해요. 결과 나오면 그냥 홈페이지에 일단 올려. 올리는 사이트 따로 있어. 아카이브라고. 그럼 일주일 된 논문을 또 사이트에 가지고 또 너무 속도가 빨라. 너무 속도가 빠르고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요즘은 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걸 해라. 이렇게 해라. 뭐 분석해라. 분류해라. 찾아내라. 뭐 나눠라. 뭐 이런 do를 시켰는데 요즘은 do not도 이제 딥러닝이 찾게 하려고 해요.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거 둘을 막 경쟁시킨 거지. 알고리즘 퍼포먼스 좋게 하기 위해서. do not.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은 둘 다 하거든.
인간 애를 교육시킬 때는 이거는 해, 이건 하지 마. 이 해와 하지 마서의 균형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고, 이게 우리 사회와 생활을 분명히 바꿀 건 분명하고,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딥러닝은 툴로 쓰든가 아니면 정말 제대로 하든가. 정말 제대로. 어중간한 경계선은 좀 없어요, 얘는. 툴로 쓰기는 쉽고요. 정말 제대로 하려면 진짜 치열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 툴로 써서 연구하기는 쉬워요. 예를 들어 우리 연구실은 툴로 써서 연구해요. 우리 연구실은 딥러닝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쉬워요. 이제는 쉬워졌어. 정말 새로운 딥러닝 시스템 만들거나 아키텍처를 만드는 거는 제대로 해야 된다. 그 정도는 이제 여러분 진로를 정할 때 참조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컨볼루션이 이런 역할도 했습니다. 컨볼루션에 대해서 여러분 컨볼루션 간증대회 딥러닝 간증대회. 다음 주는 우리 라플라스 트랜스폼 마지막 어플리케이션 이규젠풀, 종합적 이규젠풀을 저도 한번 풀고요.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도 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좀 풀어보는 시간 가지겠고요. 화요일은 선거해야죠. 선거해야 되니까 수업이 없고 목요일날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에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